할게요. 자, 사이트에서 요거 펜토 기초 이해하기 2 외곽 연습하기 요 파일이고요. 자, 다운받으시면 이렇게 총 6개 데이터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보이는 요 알렉스 뭐 IB 어쩌 써 있는 요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 사이즈가 굉장히 큰 이미지예요. 보시면 이미지 사이즈 확인해 보시면 약 5700쯤 되는 굉장히 큰 이미지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확대를 해도 어지간해서는 깨지지 않습니다. 자, 보고 계신 형태에서 자동차의 이 파란색 외형을 따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쉬운 자리부터 시작하도록 하죠. 자, 바로 이곳 끄트머리 이 파이프가 시작하는 여기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설명할 기능은요 펜툴인데, 펜툴을 지금 할 때 펜툴 어디냐면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여기 펜툴이라고 보이시죠? 자, 하위로 추가적인 기능들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이 펜툴을 잘 이해하셔야 추가 내용들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펜툴을 선택하셨다면 위에 컨트롤 바를 보시면 항목 3가지가 있습니다. 픽셀, 패스, 쉐입. 자, 픽셀은 현재는 선택되지 않는 상태고요. 쉐입은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내가 면의 색깔이 들어간 어떠한 도형 형태를 가지고 만든다 라는 기초 개념입니다. 물론 면의 색깔을 없애고 만들 수도 있기는 하지만 일단은 쉐입이 아니라 패스로 사용하겠습니다. 패스로 사용할 거고요. 자, CC 2020 버전에서는 여기 옆에 설정 버튼을 누르시면 내가 그린 선이 이렇게 기본 색깔을 파란색으로 두께 2픽셀 정도로 표현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그려보시면 이렇게 조금 더 두꺼운 선으로 표현이 되고 있고요. 너무 선이 두껍다 라고 하신다면 두께를 조금 줄여서 표현하셔도 관계없습니다. 0.5 정도로 하시면 좀 가느다란 선을 그리게 되겠죠. 좀 더 정교하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편하게 하시면 되고요. 자, 딜리트 눌러서 지우고 저는 원래 있던 잘 보여야 되니까 저는 일단 2픽셀로 사용하겠습니다. 자, 색깔은 여러분 보기에 편하실 만한 색깔로 선택하십시오. 자, 준비가 되셨다면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패스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쭉 오른쪽 넘어가면 요 비활성화된 애 말고 옆에 얘는 자, 끝에는 얘로 하겠습니다. Exclude Overlapping. 그 다음에 넘어가서 설정에서는 이렇게 저는 세팅하고 할게요. 준비가 되셨으면 자, 그려볼 건데요. 자, 천천히 할 테니까 자, 저를 보시면서 한번 따라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 자리에 자, 별표 모양이 끝에 들어있죠. 만년필 옆에. 자, 별표란 뜻은 최초의 시작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클릭, 마우스 눌렀다 띄면 점이 하나 찍힙니다. 화면 이동할게요. 자, 스페이스 누르고 열심히 이동을 해서 이 부분은 거의 직선이니까 그대로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어디까지? 여기 안테나 있는 자리까지. 여기서 마우스를 그냥 눌렀다 띄면 자, 직선으로 이렇게 따라옵니다. 약간 안 맞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자, 그 다음에 이 자리는 약간 휘었죠. 자, 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요 자리 요쯤에 할게요. 자, 마우스를 누른 상태에서 그대로 쭉 당기세요. 자, 마우스 띄시면 안 돼요. 마우스를 잘못해서 띄었다 그럼 컨트롤 Z 그냥 하세요. 자, 다시 마우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로 쭉 당기면 자, 선 말고 양쪽에 뭔가 같이 딸려 나온 라인가 있어요. 얘에 의해서 곡선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자, 중간 살짝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이 더듬이처럼 생긴 이 아이를 뭐라고 하느냐?
핸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렇게 움직이면 반대편도 같이 이렇게 움직여서 뭘 처리하는 거냐? 요 아래쪽에 지금 이렇게 곡선 처리하는 모양을 다듬는 기능이에요. 만드는 기능이죠. 그래서 자, 이쪽에 대한 곡선을 처리하는 게 바로 이 핸들이고요. 이쪽을 처리하는 게 이 왼쪽에 있는 핸들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다시 꺾어져서 올라가는 거지 이대로 곡선을 처리할 게 아니잖아요. 자, 필요 없으니까 없애겠습니다. Alt 누르시고 방금 전에 드래그했던 이 가운데 있는 얘를 갖다 대면 꺽쇠 모양이 생기죠? 클릭하세요. 자, 사라지죠? 사라지면 다른 데 클릭을 딱 해보시면 이렇게 직선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사라지지 않으면 곡선으로 처리가 돼요. 자, 그래서 Alt 누르고 클릭, 없애고 다시 곡선이네요. 이쯤 가서 살짝 또 드래그로 움직여서 맞춰줍니다. 다시 Alt 누르고 꺾어진 데 클릭. 자, 직선이네요. 완전 직선은 아니지만 그래도 직선이라고 하겠습니다. 툭 그냥 클릭하시면 되고요. 자, 살짝 휘어져 있으니까 이 자리에 마우스 또 드래그. Alt 클릭. Alt 눌러서 클릭한다는 얘기는 한쪽을 곡선 처리하는 게 없애는 형태를 취하겠다라는 뜻이고요. 또 직선으로 그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클릭. 자, 완전하게 클릭하기에는 약간 휘어져 있네요. 이쯤 툭 찍겠습니다. 자, 그냥 툭툭툭 찍는다는 뜻은 직선 처리하겠다라는 뜻이고요. 자, 약간의 틈이 더 있긴 하지만 일단은 그냥 무시하고 하겠습니다. 자, 살짝 드래그 한다는 얘기는 휘어지는 선을 만들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Alt 누르고 방금 전에 드래그 했던 그 포인트를 닫힌다는 얘기는 한쪽에 이 곡선으로 만들어지는 형태를 끊어내고 다시 하겠다는 뜻입니다. 한 번 더 기능을 기억해 보시고요. 사실은 이렇게 빙글 돌아가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아주셔야 되지만 자, 그러기엔 당장은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Alt 누르고 이걸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자,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제가 이렇게 해서 휘었죠? 그 다음에 여기 그냥 클릭하면 이렇게 휘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곡선이 만들어져요. 여기 곡선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직선으로 쭉 뻗어나가야 되는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핸들 요게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직선으로. 자, 그래서 드래그 했다가 요거 Alt 누르고 클릭해서 요 핸들 하나를 없애는 거예요. 자, 다소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한번 쭉 한번 빼보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자, 다시 한번 여기 휘어지는 부분 이렇게 자, 곡선으로 여기 이렇게 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휜 상태예요. 그러고 나서 또 이쪽 제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쪽이 곡선이면 이 핸들이 이렇게 존재해도 돼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Alt로 없앤 다음에 이렇게 그립니다. 자, 조금 어렵죠? 네. 자, 그래서 한번 자, 기초 개념은 잠시 뒤에 다시 할 거니까 자, 어떤 식으로 하는지 자, 이런 외형을 딸 때는 일단은 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클릭하고 일정 위치에 갔을 때 곡선이니까 드래그 Alt 클릭. 자, 일단 너무 어렵다 하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건너뛰세요. 툭 이런 식으로 과감하게 일단 건너뛰어도 됩니다.
그리고 너무 멀리서 하면 이렇게 떠있는 형태를 만들 수 있으니까 최대한 바짝 붙여서 이렇게 곡선으로 라인을 취하셔야겠죠. 조금씩 개념이 정리가 되셨다면 엉망으로 그리셔도 관계없으니까 조금씩 컨트롤과 Alt를 가지고 추가 사용을 해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아직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 작게 우리 폴리곤 라쏘처럼 이렇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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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잡으셔도 관계는 없어요. 자, 잠시 후 뒤에 설명을 한 번 더 드릴 테니까 자, 편하게 외형을 따보세요. 하고 계신 중간에 팁을 하나 더 드릴게요. 자, 이렇게 곡선을 이용해서 만들었는데 반대편도 곡선이다. 없애고 이렇게 그리셔도 되는 형태이긴 합니다만 자, 없애고 때로는 이렇게 곡선을 하다가요. 자, 키보드 Alt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이 아니라 이 핸들 자체를 잡고 당기면 이렇게 꺾을 수도 있어요. 꺾으면 이쪽에 있는 이 곡선 부분을 그대로 라인을 타게끔 만들 수도 있겠죠. 처음 따시는 거기 때문에 너무 막 엄청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아, 이런 식의 느낌이 있구나, 이렇게 따는 거구나 정도만 확인하시면 돼요. 중간에 틀려도 되고 엉망이어도 되고.
해서 따냈습니다. 자, 완벽하게 딴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저는 외형은 따냈어요. 현재 상태에서 레이어를 보시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런 변화가 없고요. 이 그린 아이가 이 그림 위에 바로 그린 것 같은 표시가 되는 거죠. 자, 저는 일부러 색깔을 좀 바꿔 놓은 거니까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레이어를 선택 해제를 해도 되지 않을 뿐더러 이 아이가 어떻게 처리된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분명히 레이어가 잠겨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프리 트랜스폼은 안 먹겠죠. 안 먹겠지만 메뉴 에디트에 있는 프리 트랜스폼 이라는 위치를 찾아가서 보시면 프리 트랜스폼이 아니라 프리 트랜스폼 패스라고 표시가 되고요. 이게 뭐지? 하고 선택해 보시면 지금 방금 여러분이 그리신 이 외형을 따라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움직여 보시면 이 외형의 모양이 이렇게 따라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왜 이런 것인지. 자, 그냥 메뉴 에디트에 프리 트랜스폼 패스입니다. 컨트롤 T. 네, 찾으셨나요? 다음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게 무엇인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ESC 눌러서 취소하세요. 자, 레이어가 아니고요. 같은 위치에 한꺼번에 뭉쳐 있을 겁니다. 저는 일부러 따로 뺐지만 여기 패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패스. 자, 패스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레이어하고 관계가 굉장히 깊지만 또 별도의 개념으로 잡혀 있는 형태고요. 여기를 저는 그냥 일부러 4차원의 세계라고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립니다. 자, 여기 써있는 워크패스라고 이름이 써있죠. 반드시 더블 클릭해서 이름을 바꿔주셔야 합니다. 워크패스라고 써있는 패스에 있는 워크패스에 더블 클릭해서 이름을 바꿔주셔야 차후에도 이 패스로 열심히 그린 게 지워지지가 않아요. 자, 그리고 현재는 제가 선택을 하고 있는데요. 패스에서 다른 부분, 비어있는 부분을 클릭하면 방금 전에 열심히 그렸던 이 라인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라진 게 아닙니다. 여기를 다시 선택을 딱 해보면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아이가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해볼게요. 키보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여기 패스에 보이는 이 썸네일 부분을 마우스 갖다 대고 클릭을 하시면 패스로 그린 외형을 영역을 잡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우리는 무엇을? 레이어를 가서 영역을 잡았으니까 컨트롤 J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외형, 자동차의 외형만 따내게 되겠죠. 다시 한번 더 할게요. 자, 레이어는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레이어가 아니라 패스라는 쪽으로 갈 거고요. 패스의 이름이 자, 열심히 그리신 거 혹시나 워크 패스면 더블 클릭해서 이름 꼭 바꿔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키보드 컨트롤 키 누르시고 패스의 앞에 보이는 이 썸네일 부분을 클릭하시면 외형을 잡습니다. 자, 선택하죠. 그러고 나서 패스가 아니라 레이어로 돌아가세요. 돌아간 상태에서 선택한 영역을 그대로 카피하는 건 컨트롤 J라고 했죠, 우리가. 레이어, 비아, 카피. 그러면 그 선택한 영역만큼을 우리는 별도로 따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 더 해볼게요. 똑같은 거지만. 자, 이번엔 자, 패스에는 선택이 아예 안 되어 있습니다. 선택되어 있는 것들을 주변에 다른 걸 클릭해서 해제해 놨고요. 기본 레이어만 카피해 놓을게요. 자, 이 상태에서 패스로 가서 아까처럼 컨트롤 키 누르고 썸네일을 클릭하면 영역을 잡을 수 있죠? 똑같습니다. 그 상태에서 레이어로 돌아갈게요. 영역을 잡은 상태에서 선택한 레이어를 잡고 우리가 아래쪽에 있는 마스크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되나요? 레이어 마스크로 잡히죠. 레이어 마스크라고 하는 것은
선택한 영역만큼만 보이게 하고 나머지는 지우는 게 아니라 감춰주게 하는 기능이었죠. 만약에 저처럼 된 게 아니라 반대로 처리가 되었다면 오른쪽에 있는 레이어 마스크 검은색 흰색 부분을 잡고 색깔을 반전시키면 됩니다. 색상의 반전은 메뉴 이미지 어드저스트먼트에 있는 컨트롤 I 인버트가 되겠죠. 그럼 반대로 영역을 보시는 것처럼 처리하게 됩니다. 왔다 갔다. 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단순하게 레이어 카피 해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패스 선택한 상태에서 자,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이 아니라 패스를 단순하게 선택한 상태에서 자, 아래쪽에도 똑같은 마크가 들어있긴 합니다만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레이어에서 하겠습니다. 아까는 그냥 클릭했죠? 이번에 그냥 클릭이 아니라 키보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십시오.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레이어 마스크 버튼을 누르신다면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결과는 똑같아요. 결과물은 똑같지만 이 아이는 다른 개념입니다. 세 가지의 차이점을 슬쩍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이는 레이어는 우리가 외형을 따서 그냥 주변을 지운 거고요. 자, 지울 때는 그냥 편하게 뭘 한 거예요? 펜 툴을 조금 더 이용을 해서 곡선 부분을 쉽게 다루는 형태만 잠깐 본 거고, 두 번째 이 기능은 패스를 통해서 영역을 잡아서 주변 부분을 레이어 마스크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지운 거죠. 자, 지운 처리를 한 거고, 세 번째 있는 이 레이어는 패스 그 자체를 활용한 겁니다. 패스 그 자체를 활용해서 이 패스가 그대로 여기에 이미지에 적용하게끔 처리해서 외형을 확대를 해도 깨지지 않는, 이미지 자체는 깨질지 몰라도 이 외형 자체는 깨지지 않게 만드는 기능을 처리한 거죠. 이 기능은 뭐라고 그러냐? 벡터 마스크라고 합니다. 자, 다시 그냥 지운 거 레이어 마스크, 벡터 마스크예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할까요? 방법을. 자, 이 상태에서요. 패스에 영역을 잡습니다. 자, 영역이죠? 영역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레이어에서 그냥 이 마스크 버튼을 클릭하면 영역에서 클릭하면 레이어 마스크, 그리고 영역이 아니라 패스를 선택하고 키보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패스를 선택하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면 벡터 마스크. 이해되셨나요? 영역의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누르고 그냥 클릭하시면 레이어 마스크예요. 패스를 선택하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시면 벡터 마스크입니다. 벡터 마스크는요, 자, 여기 외형 부분이 똑같아 보이잖아요. 자, 두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레이어 마스크의 경우는 우리가 지우거나 살릴 때 지우개 툴을 이용해서 흰색과 검은색을 이용해서 더 지우거나 반대로 살릴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벡터 마스크는 이 부분을 지우개 툴을 이용해서 지우거나 살릴 수 있는 기능은 아닙니다. 이렇게 지워서 지워지는 건 뭐냐? 이미지 자체를 지우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는 도대체 무슨 기능을 하는 거냐? 여기 보이시는 펜툴 바로 밑에 흰색 화살표 또는 이 안에는 검은색 화살표, 선택 툴과 직접 선택 툴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는데요. 일러스트를 써보신 분들은 어떤 개념인지 쉽게 이해 가능하실 거예요. 자,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흰색 화살표는 아까 선택했던, 제가 열심히 그렸던 형태 있잖아요. 거기서 그 각각의 포인트를 내가 선택해서 그 위치를 이렇게 즉
이미지 자체를 마찬가지 훼손시키지는 않고 외형을 벡터 형식으로, 즉 외형을 잡았을 때 이 아이가 깨지는 형태가 아닌 벡터 형식으로 처리하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벡터 형식이라는 뜻 자체가 외형 여기가 깨지는 형태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자, 확대를 해도 이 라인 부분은 그래도 선명하게 처리하는 기능이라는 거죠. 자, 이게 첫 번째 비트맵, 죄송합니다. 레이어 마스크와 벡터의 차이예요. 지울 수 있느냐, 아니면 형태를 변형시켜서 나타나거나 지우게 할 거냐. 자, 이 차이. 두 번째 차이는 뭐냐면, 이렇게 처리를 해놓은다면, 원본을 그대로 살릴 수 있지만, 자, 여기 패스라는 부분이 보시면 뭐가 있어요? 하나의 뭔가 라인이 더 살아있습니다. 라인이 더 살아있고요. 그래서 뭘 할 수 있느냐? 포토샵이 아니라 다른 일러스트레이터나 아니면 특정 편집 계통의 프로그램으로 넘겼을 때 지금 이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파일을 내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훨씬 더 편집이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게 되겠죠. 지운 게 아니라 그대로 가져가는 거니까 뭐 하겠어요? 차후에 나 여기가 아니라 좀 다른 형태로 바꿀 수 있어 라는 개념이거나, 아니면 글씨가 들어간다고 쳤을 때 여기에 글씨가 이 형태, 차량을 외형으로 비껴나가서 이렇게 글씨가 처리되게 만들 거야. 이런 식의 개념들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네. 자, 포토샵에서 쓰는 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하고 연동했을 때 조금 더 처리하는 게 된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것 레이어 마스크, 벡터 마스크는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어떻게 해요? 영역을 잡고 클릭하는 거, 그죠?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냥 선택하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클릭하시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부러. 컨트롤 키를 누르지 않고 사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는 얘랑 같은 버튼이에요. 같은 모양이죠. 자, 보세요. 패스를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키 안 누르고요. 그냥 클릭합니다. 그냥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하얗게 그냥 뜨죠. 이거 바로 위에 있는 레이어 마스크 그대로 적용시킨 거예요. 하지만 영역을 잡지 않았으니까 그냥 의미 없는 레이어 마스크가 씌워진 거고, 한 번 더 누르면 벡터 마스크가 들어갑니다. 즉 자체 레이어는 이 레이어 마스크 버튼이 한 번은 레이어 마스크, 또 한 번은 벡터 마스크 두 개를 같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굳이 앞에 거는 필요가 없으니까 건너뛰기 위해서 일부러 컨트롤 키를 누르고 클릭했던 것 뿐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면서, 그럼 패스는 단순하게 이러한 기능만 쓰기 위해서 한 거냐? 그렇진 않습니다. 패스를 적용시킨다는 이야기는요, 쉽게 말하자면 외형에 있는 이런 곡선들을 좀 더 깔끔하게 따내기 위해서.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일일이 폴리곤 라소툴 가지고 이 곡선을 클릭 해서 손가락에 근육이 생길 정도로 여러 번 클릭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법이다 라는 게 첫 번째 이유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그렇게 외형을 따낸 형태를 외곽을 좀 더 뭐 하기 위해서, 깔끔하게 쳐내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 거다. 그리고 재수정을 조금 더 용이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다. 네. 이런 작업을 조금 더 이해해 주시고, 세 번째 마지막 하나는 다른 파일 문서로 넘겼을 때, 다른 프로그램과 연동했을 때 조금 더 활용이 용이하게 만들기 위한 방법. 세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자동차를 가지고 일부러 조금 복잡하지만 설명을 먼저 드렸고요. 여러분이 방금 전에 보신 형태처럼 부분적으로 곡선이라든가 꺾어지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형태를 해보셨는데, 자, 정확한 개념을 모르니까 조금 어렵죠. 자, 그래서 사이트에서 요거 말고 그 위에 있는 이 파일을 다운받아서
자, 위에 있는 파일을 다운받으신 다음에 여기 있는 첫 번째 것만 열어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거는 조금 어려운 거니까 떼고 첫 번째 것만 자, 열어서 자, 보시면 저랑 같이 정확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